여러분, 최근 시장 보시면서 이거 뭐지? 하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바로 SK 이노베이션 이야기인데요. 최근 주가 흐름이 심상치가 않죠. 외국인이랑 기관 투자자들이 갑자기 엄청난 매수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도대체 이 거대한 에너지 기업 장부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분석에서는 SK 이노베이션을 둘러싼 진짜 이슈들, 유가 동향부터 시작해서 2차 전지 실적, 그리고 경영진의 대대적인 재무 해결책까지 원문 자료의 팩트만 쏙쏙 뽑아서 확실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투자 판단에 제대로 써먹을 수 있는 오늘 분석,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핵심 주제들입니다. 첫 번째, 주가 상승의 숨겨진 배경. 두 번째, 고유가의 딜레마. 세 번째, 성공적으로 털어낸 교환사채 이슈. 네 번째, 아픈 손가락인 SK온. 다섯 번째, 합병을 통한 재무 구조 조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 성장성과 핵심 리스크까지. 거시경제부터 기업 재무까지 논리적으로 쭉 따라가 볼 테니까요. 끝까지 주목해 주세요.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섹션, 주가 상승의 숨겨진 배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도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도대체 왜 갑자기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SK 이노베이션 주식을 이렇게 쓸어 담고 있을까? 단순히 기름값이 좀 올라서 그럴까요? 아니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엄청난 재무적 터닝 포인트가 숨어 있는 걸까요? 그 미스터리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이 숫자부터 보시죠. 13만 원입니다. 사실 SK 이노베이션 주가가 꽤 오랜 기간 동안 10만 원대 초반에서 답답하게 갇혀 있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 13만 원 선을 아주 강하게 돌파했습니다. 수급이 확 몰리면서 엄청난 모멘텀을 보여준 건데요. 이런 묵직한 움직임이 왜 나왔는지 펀더멘털 측면에서 반드시 확인해 봐야겠죠. 그 펀더멘털의 첫 번째 열쇠, 두 번째 섹션인 고유가의 딜레마입니다. 정유 부문 실적부터 짚어보죠. 여러분, 정유주 투자할 때 유가는 진짜 엄청난 양날의 검인 거 아시죠? 단기랑 중기 전망이 어떻게 극명하게 엇갈리는지 딱 비교해 드릴게요. 일단 단기적으로 올 1분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됩니다. 지정학적 불안으로 유가가 확 뛰면서 예전에 싼 값에 사던 원유 가치라 덩달아 올랐거든요. 여기서 막대한 재고평가이익이 터진 겁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2조 4,498억 원으로 완전 흑자 전환할 거란 전망이 나와요. 근데 문제는 중기적인 관점입니다. 만약 2분기에 높은 가격으로 원유를 쟁여놨는데 유가가 갑자기 뚝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꼼짝없이 대규모 평가 손실을 떠안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1분기의 화려한 실적 뒤에 숨어있는 이 2분기 리스크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어서 세 번째 섹션, 성공적으로 털어낸 교환사채, 즉 EB 이슈입니다. 자사주 오버행 리스크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볼까요? 여기서 혹시 교환사채가 정확히 뭐지? 하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만 설명해 드릴게요. 교환사채, 영어로 EB는 투자자가 돈을 빌려주는 대신 나중에 회사가 갖고 있는 주식, 즉 자사주로 바꿀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채권입니다. 상법이 바뀌면서 자사주 소각이 사실상 의무화될 뻔했는데 SK이노베이션 경영진이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에 선제적으로 이 EB를 발행해서 자사주 물량 부담을 스마트하게 털어냈습니다. 자, 이 데이터를 보시면 진짜 흥미롭습니다. 발행된 전체 교환사채 규모가 약 3,767억 원이었는데 그중 무려 92%인 3,462억 원이 싹 다 주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교환할 수 있는 가격이 11만 673원이었거든요. 근데 주가가 13만 원을 훌쩍 넘어가니까 투자자들이 아싸, 지금이다 하고 재빠르게 권리를 행사한 거죠. 결과적으로 회사는 갚아야 할 부채 상환 압박도 벗어나고 골치 아팠던 자사주 문제까지 한 방에 해결한 셈입니다. 정말 묘수였죠? 자, 그럼 이제 분위기를 살짝 바꿔서 회사의 가장 아픈 손가락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네 번째 섹션, 배터리 붐은 SK온의 재무적 도전 과제입니다. 기업의 현실은 숫자로 볼 때 가장 냉정하죠. 감사보고서에 찍힌 SK온의 실적을 한번 보세요. 매출액은 56조 7천억 원입니다. 와, 덩치 진짜 크죠. 근데 그 이면이 문제입니다. 영업 손실이 2,730억 원인데 단기 순손실은 무려 5조 3,600억 원에 달합니다. 5조 원이 넘는 적자라니 상상이 되시나요? 배터리 산업이라는 게 얼마나 막대한 투자 비용과 금융 비용이 들어가는지 이 험난한 재무 상황이 스케일 그대로 확 와닿으실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객관적인 팩트가 있습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S&P가 딱 꼬집어서 얘기했는데요. 전 세계적인 전기차 수요 둔화가 SK온의 흑자 전환을 계속해서 발목 잡는 거대한 역풍이 될 거라는 겁니다. 솔직히 배터리 산업 전체의 수요 성장세가 꺾이는 분위기라 이건 회사 혼자서 아등바등 한다고 단기간에 확 돌파할 수 있는 가벼운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런 어마어마한 압박 속에서 경영진은 손 놓고 있을까요? 5번째 섹션, 합병을 통한 대규모 재무구조 조정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흔들리는 배를 꽉 잡아두기 위해서 경영진이 아주 공격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첫 번째 카드는 든든한 캐시카우인 SKENS와의 합병이었습니다. 이로써 자산 규모 105조 원짜리 매머드급 종합에너지 회사가 탄생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자금난에 허덕이는 SK온과 돈 잘 버는 알짜 회사 SK엔무브를 11월 1일자로 합병시킵니다. 그리고 이 덩치를 바탕으로 총 5조 원 규모의 자본 확충까지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케일이 장난이 아니죠. 그 자본 확충 스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경영진이 정말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1단계로 불리한 상황에서 억지로 상장, 즉 IPO를 밀어붙이는 대신에 기존 재무적 투자자들이 갖고 있던 SK온 지분 3조 5,880억 원어치를 회사가 싹 다 다시 사들였습니다. 불확실성이라는 불씨를 스스로 꺼버린 거죠. 그리고 2단계로 그룹 지주사인 SK 주식회사가 나서서 2조 원 규모 유상증자에 직접 현금도 쏘고 주가 수익 스와프 방식을 통해서 아주 든든하게 총알을 채워줬습니다. 이 와중에 참 상징적인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치열한 재무구조 조정 한가운데서도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와 체결한 셰퍼드 탄소 포지 프로젝트 MOU는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당장 불을 끄느라 바빠도 2062년 월타임 낫제로를 향한 친환경 포트폴리오나 해외 ESG 파트너십 같은 장기적인 밑그림은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확실한 팩트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복잡한 퍼즐 조각들을 모아서 객관적으로 종합해 볼 시간입니다. 마지막 6번째 섹션, 미래 성장성과 핵심 리스크입니다. 먼저 긍정적인 기대감, 성장 모멘텀부터 볼까요? S&P가 앞서 말한 대규모 합병을 꽤 좋게 봤습니다. 사업 변동성 위험이 크게 줄었다면서 무려 8개월 만에 SK이노베이션 신용등급을 BB+에서 투자하기 좋은 등급인 BBB-로 다시 올려줬죠. 그리고 이런 구조조정의 결과로 2026년쯤에는 드디어 잉여 영업 현금 흐름이 흑자로 돌아설 거라는 아주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거 기업 입장에선 진짜 중요한 터닝포인트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균형 잡힌 투자자라면 리스크도 차갑게 따져봐야 합니다. S&P가 신용등급은 올려줬지만 앞으로의 전망 자체는 부정적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전기차 수요도 나가 여전히 무겁게 짓누르고 있으니까요. 거기다 다가오는 2분기에 유가가 훅 떨어지면 정유 부문 마진이 크게 박살날 위험도 있고요. 또 하나, 아까 주식으로 다 바뀌었다는 3,400억 원 규모의 교환사채 물량 기억하시죠? 이 물량이 단기 차익을 노리고 시장에 우르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오버행 리스크도 분명히 머릿속에 담아두셔야 합니다. 자,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2020년 턴어라운드, 과연 이 거대한 구조적 베팅은 성공할 것인가? 전기차 시장의 침체와 예측하기 힘든 유가 변동성이라는 거친 파도 속에서 이들이 사활을 걸고 던진 합병과 자본 확충, 이 객관적인 팩트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시나리오를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장의 핵심 이슈를 명쾌하게 꿰뚫어보는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